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24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 뒤 2명이 숨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년 연속 감소한 31,75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총생산도 1%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텍사스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탈리아는 구 위험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절반에 달하지만 단계별 봉쇄 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24명으로 누적 9만 1,2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01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17명, 경기 17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만 312명이 확진됐고 울산과 세종을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1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누적 14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6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2,162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제 하루 6만 5,446명이 받아 지난달 26일 이후 백신 접종 누적은 15만 4,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보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는 국민 한 명 한 명을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많은 전문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방심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숨진 2명 가운데 60대 남성은 접종 후 증상이 악화돼 33시간 뒤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중증 반응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접종 후 피해 조사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평택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은 접종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돼 33시간이 지나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접종 후 중증 반응은 없다고 발표해왔는데 이 남성은 나흘 동안 증상이 악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대부분은 경증의 이상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반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좀 더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명 모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접종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자 2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백신의 안전성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 2명과는 별개로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사례 3건이 보고돼 이 중 2명은 상태가 호전됐고 1명은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를 포함해 53건의 이상 반응이 추가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총 2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8건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고 1건이 화이자 관련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최종 허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오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회의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로 품목 허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며 이상 사례 발생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백신을 성인뿐 아니라 16세 이상의 청소년 접종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품목 허가가 진행 중인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제품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한 5만 5천 명 분과는 별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명절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로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습니다.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는 5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6.2% 오른 가운데 농산물은 21.3%가 뛰었습니다. 특히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에 파 가격이 227.5% 올랐고 사과도 55.2% 상승했습니다. 축산물도 14.4%가 상승해 2011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고 달걀은 AI 피해로 공급이 줄면서 41.7%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만 1,000달러대까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1,75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3만 2,115달러보다 1.1% 감소한 수치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처럼 2년 연속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원화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년 대비 0.1% 늘어난 3,747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눈에 띄게 늘어난 시장이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로 먹을 음식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합니다. 식당에서는 주문받은 음식을 바로 조리해 손님이 있는 곳으로 배달합니다. 배달 음식이 많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다른 점은 사용하는 앱이 배달 올 거제라는 공공 앱이라는 점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가맹비,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가 없는 이른바 산무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일반에 공급했습니다. 이미 경기도 고양과 경북 경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가맹비나 수수료 등이 없는 공공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달 올거제는 수수료도 없고 가맹비도 없어서 저희 가맹점주들은 되게 지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제 시민들이 배달 올거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소상공인들은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어서 환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일입니다. 민간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여러 가지 할인이나 무료 쿠폰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만큼 공공앱이 이런 민간업체와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 가맹점 업주들의 5% 할인이나 배달비 무료 등 추가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배달 올거제의 성공적 안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배달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앱을 개발해 보급했지만
40%가량은 폐기되는 게 현실.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만큼 사용자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남녘에서는 봄 기온이 전해지고 있지만 최고 1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은 아직도 한겨울 풍경입니다. 교통 불편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번 눈은 그나마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구비구비 태백줄령을 따라 온통 하얀 눈 세상이 펼쳐집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은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빚어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던 나뭇가지에는 칼바람이 조각한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 눈 덮인 등산로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3월에 맞이한 은빛 설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3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겨울왕국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런 설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신데 오늘 저는 덕분에 너무 힐링하고 갑니다. 겨울에 이어진 긴 가뭄 탓에 저수율이 40%대까지 뚝 떨어졌던 강릉 지역 상수원 오봉저수지. 한때 생활용수 공급 차질까지 우려됐지만 이번 눈으로 물 부족 위기를 넘겼습니다. 상류 부분에 적설량이 약 50cm 가량 쌓여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그 저수율은 한 70% 선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뭄 때문에 애를 태웠던 농민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4, 5월달이면 작물이 들어가니까 흙이 마르면 작물이 못 들어가니 그러니까 적절히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면서 바짝 긴장했던 산림당국도 이번 눈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기다렸다는 듯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 조치도 풀기로 했습니다. All businesses of any type are allowed to open 100%.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미시시피주도 똑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도 식당, 술집을 비롯해 소매점과 체육관 입장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오하이오주도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변이 바이러스가 봄철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se variants are a very real threat to our people and our progress. Now is not the time to relax the critical safeguards that we know can stop the spread of COVID-19 in our communities.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cannot let our guard down now or assure that victory is inevitable. We can't assume that. We must remain vigilant, act fast and aggressively, and look out for one another.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대책 소홀로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규제 완화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봉쇄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등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 등교 중단 등 오히려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바이러스 고위험 지역, 즉 레드존으로 지정될 경우 관내 모든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 고등학교로 한정됐던 폐쇄 대상이 유치원과 중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된 것입니다. 당장 8일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 수가 6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54%가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에 따른 증상 정도 역시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젊은 층의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감염률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0%에 달하지만 단계별 봉쇄 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가 적용돼 상점과 박물관, 동물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사적 모임도 2개 가구 5명까지 허용됩니다. 독일 정부는 5단계 봉쇄 완화 조치와 함께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무료 코로나19 신속 진단 검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 범위를 고령층까지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해당 백신의 접종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와 이웃한 오스트리아 당국은 이날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을 확대해 합병증이 있는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격리를 면제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게 된다면 가까운 이웃 국가들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칭화대학 안에 백신 접종소가 설치됐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既会统一组织大家报名，选择自己合适的时间场次，然后报名来接种就可以。 최근에는 부작용 걱정 때문에 미뤄왔던 60살 이상에 대한 접종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상을 넓혀 접종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8岁以上 包括60岁以上的所有这个年龄段都在18岁以上这个范围内都是可以使用的。 중국은 오는 6월까지 접종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관변 매체는 이번 주 개막하는 양회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도 논의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선 중국과 홍콩을 오갈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서로 격리를 면제하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중국은 주변국들로 백신 여권의 도입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오는 8, 9월쯤이면 미국과도 서로 여행 제한을 풀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홍콩에서는 중국 시노백이 만든 백신을 맞은 63살 남성이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아온 만성 질환자이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60살 이상에 대해 이제 막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우려 속에서도 중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도전 과제라며
동맹 관계를 복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성김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화상 세미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뿐 아니라 동맹국 사이의 관계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는 상황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외둘러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차관보 대행은 대유행 대응과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북한의 도전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를 두고 한일과 논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만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다음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here are serious crises we have to deal with, including in Yemen, Ethiopia, and Burma.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동맹들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지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맹의 복원을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료들이 수차례 언급할 정도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의 복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마다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인 폴리 트로튼버그는 현지 시간 3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난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판단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흘 만에 끔찍한 유혈 사태가 재현됐습니다. UN 미얀마 특사는 어제 하루 38명이 사망했다며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얀마에서 피해 일요일 이후 사흘 만에 더 참혹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UN 미얀마 특사는 어제 미얀마 군경의 총격으로 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t was the bloodiest day since the coup happened on the 1st of February. We had only today, 38 people died. We have now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and many are wounded. 그는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유엔이 나서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미얀마 군경은 주요 도시에서 저항하는 시위대에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몽유아를 비롯해 만달레이, 양곤 등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어제 최소 18명이 숨졌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몽유아, 만달레이, 피누린, 밍잔, 파칸트 등 각지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피 흘리는 시민들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 18명이 숨진 뒤 불과 사흘 만에 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인간의 소장 구조와 기능, 세포 구성까지 비슷한 소장 오가노이드가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은 약물이 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또 다양한 장 질환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오가노이드가 무엇인지 또 소장 오가노이드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